자, 안녕들 하세요. 벌써 2주일이 후딱 지났네요. 그렇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 어이고, 제일 어려운 거 배울 때 오셨네? 그냥 오늘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듣다가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법이 자꾸 개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 작년 12월 21일에서 29일 날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개정된 내용을 하는데 부담 가질 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세다 그러면 5월 말까지는 관계가 없어. 6월 1일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작년에 개정이 됐어도 올 6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 있게 하면 되고 썩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세금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세금이 많아졌다.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돼야 된다? 6월 1일. 그래서 세법이라는 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바뀌고 최근 들어와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참 짠해요. 바뀐 것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바뀐 거고 그 다음 한 문제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재산세가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가 한 문제. 따라서 오늘은 잘만 기억하면 16개 중에서 4문제를 소화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표정은 왜 이래? 그러니까 하루 잘 정신 차려갖고 4문제. 이거는 추가되는 것이 한두 개뿐이 없으니까. 그리고 분량이 많으니까 요거에 관한 것은 1월 달에 하고 그 다음 3월 달에 할 것들 나눠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안 그러면 시간이 뻑뻑하니까. 막 무조건 진도만 빡 나가면 돼, 안 돼?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주차가 됐네요. 김포 검단 새롬 방문각. 유명한 학원이죠? 표정 보니까 안 그런데. 자, 3주차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82쪽에 재산세 들어갑니다. 3문제짜리예요. 182쪽이 없죠. 183쪽 앞에가 182쪽이니까 별걸 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죠?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182쪽에 보면은 재산세. 자, 출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어렵죠. 요 앞에 나와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산세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의 전부 특징이에요. 따라서 지금 알아두면은 재산세 마지막 단원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첫째, 지방세다. 지방세면서 시군 구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취득세 할 때도 배웠습니다. 여기죠. 인천광역시 서구다. 여기에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라는 걸 내야 되겠죠. 그럼 조세는 서로 광역단체, 기초단체 나눠서 사용합니다. 나눠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반장이 가져다 써요. 그래서 취득세는 광역시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서구청이 불만이 있으니까 달래야죠. 야 구청아, 너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갖고 예산을 써라. 이렇게 조세는 나눠서 사용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제일 높은 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다 그러면 구청에서 거두니까 뭐라고 그러죠? 구세다. 그 다음 경기도 성남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 취득하면 취득세는 경기도에서 가져가지만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는다? 성남시에서 걷는다. 그래서 시세다. 구세다. 그 다음 강원도, 그 다음에 영월군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죠? 군청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다 그러면 시, 군, 구세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군구세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 요 그림을 보면 되죠.
취득세는 반장이 가져가고 재산세는 부반장이 가져가더라. 그럼 세법은 공부할 때 여러분 지역부터 공부하면 돼. 재산세 어디다 내야 된다? 서구청에다 내야 된다. 끝. 이러면 되겠죠. 자, 해서 시군 구세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만큼은 또 예외예요. 서울에는 일단 25개의 구가 있어요. 25개 구. 여기에서 재산세를 걷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가 되는 거죠? 구세. 그런데 서울은 뭐예요? 넓기도 하지만은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얘기죠. 구마다 좀 차이가 있죠. 따라서 어떤 구는 부자구라고 그러고 어떤 구는 가난한 구라고 그러죠. 이걸 막기 위해서 몇 년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 재산세 거둔 것 중에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에서 걷어가지고 믹스 흔들어가지고 다시 나누기 25 25개 구니까 걷어가지고 다시 나누기 25 골고루 나눠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도 관리가 되니까 특별시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군 구세가 되지만 서울특별시만큼은 특별시에서 관리해 주니까 특별시 구세다. 줄여서 특구세다. 이런 용어를 쓴다는 얘기죠. 서울만 그래요. 서울만. 인천은 안 그래요. 서울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자 동네에서 걷어가지고 안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하면 기분 나쁠까 봐 안 부자 동네로 다시 배열을 해주죠. 이거 처음 몇 년 안 됐어요. 처음 나올 때 진짜 서울 삭막했어요. 강남에 강의를 나갔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강남 나갔더니 거기 허구한 날 아주머니들 데모해. 남자도 별로 없어. 왜 우리가 벌어서 낸 세금을 우리 동네 CCTV 만드는 데 써야 되고 보도블록 하는 데 쓰지 왜 다른 거를 도와주느냐. 맨날 데모해. 그리고 다음날 강북 쪽을 갑니다. 데모 전혀 없어요. 조용해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세 구세라고 표현한다는 것. 서울만. 그러니까 서울만 그러기 때문에 시험엔 비슷한 게 한 번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왜? 인천광역시에 사는 분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한다 알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돈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시험에 큰 비중 없지만 전국적인 걸로 시, 군, 구세다. 요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과세는 요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양도소득세, 종부세 다 똑같습니다. 항상 현황이 보면 공보상에 등재가 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 다르면 무조건 사실상의 현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도소득세에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재산세도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 공보상으로는 농지로 됐어.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농지로 돼 있어. 근데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잡초가 무성하고. 그럼 공부상으로 농지지만 사실상은 놀리는 땅이다 그러면 무엇을 적용한다? 놀리는 땅. 농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양도소득세도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면 돼요.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뭘 적용해야 된다? 사실상의 현황.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끼리는 농지야. 농사 안 짓고 있어. 그럼 농지로 안 봐. 그럼 뭘로 보느냐? 나대지, 잡종지, 자갈밭 놀리는 걸로 본다. 세금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없다. 올해 재산세 낼 필요 없어. 혹시나 여러분 집이 있으면 5월 말까지 잔금 받고 팔아버리라는 얘기지. 그럼 올해 재산세 내야 안 내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지나서 한 7월 달에 다시 사면은 올해 재산세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집을 팔았어.
근데 한 달 있다가 살라니까 집값이 1억 올랐어. 이런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그 다음에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온다. 뭐가 되는 거죠? 보통 징수가 됩니다. 때 되면 고지서 날라와. 그럼 고지서 날라올 때는 거기에 뭐가 나오죠? 얼마를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지서죠. 그럼 언제까지 내야 돼? 날짜가 있어. 안 냈어. 안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가산금하고 중가상금이에요. 요거는 개정이 됐어요. 이름이 바뀌었어.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방세도 왜 바뀌었는데 1년 딜레이 연장이 됐어요. 유예. 그래서 내년 2022년 내년 22년도 그것도 1월부터가 아니야. 2월부터 이름이 쓰지 말아요. 납부지연가산세. 이건 개정이 됐어요. 다만 실행을 언제 한다? 내년부터 합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옛날처럼 가산금, 중가상금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참 재밌잖아요.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됐으면 당장 실행을 하든가. 왜 1년을 유예하냐는 얘기죠. 공부하기 헷갈리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떨어진다 그러면 내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로 다시 배워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올해 붙어야 될 101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공부하기 싫으면. 이런 게 몇 개, 양도소득세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뉴스에 개정이 됐다. 이거 믿지 말고 올해 반영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요건 이따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납제도 있다. 조세총론 때 배웠죠. 분할납부 2번에 나눠낼 수 있다. 되죠.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이 세부담 상한 때문에 작년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을 피한 거예요. 이건 뭐냐? 세금이 많이 나와도 여기까지만 내라 이거야. 이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 세금 폭탄을 많이 피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부터는 세부담 상한이 올랐어요. 올랐으니까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다. 액수가 적으면 징수를 포기하겠다. 이건 뒤에서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들이 다 높은 것들입니다. 특징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다고 눈으로만 보고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얘만 알아볼까요?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그럼 재산세 공부할 때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왜? 재산세가 먼저 나왔죠. 뒤에 종부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모든 규정은 대부분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예요. 따라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6월 1일 외워야 되겠네. 너 종합부동산세 작년 기출문제 지문에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거 놓쳤죠. 그러니까 올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오면 땡큐죠.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온 건 뭐냐?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토지는 합산을 해.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다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 몇 장의 고지서?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인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나머지 건축물, 주택, 과세 대상 조금 이따 할 건데 토지를 뺀 나머지는 물건별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내가 아파트 3채가 있다. 고지서 몇 장? 3장. 토지가 여러 필지가 있다. 몇 장 고지서? 1장. 이렇게 나누면 된다. 아마 요건 경험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아파트가 서구청 관할에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 3장. 물건별로 따로따로 날라온다. 그러나 토지는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가 나온다. 요건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나왔네요.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다 그러면 5개뿐이 없어요. 재산세 과세대상 몇 개? 5개. 그럼 하나 복습할까요? 취득세 과세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럴 줄 알았어. 2, 5, 셋, 5 해서 15개가 있어요. 뭔진 몰라도 15개라는 것만 알고 등록면허세는 과세대상 출제가 안 됩니다. 없어.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대상은 일단 몇 개다? 5개. 5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가 과세대상의 전부죠. 그러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비행기 있어요? 배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요 3개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어떤 공감대가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쓸데없는 거 먼저 할게요. 항공기 반드시 사람이 탑승을 해서 조정을 해야 돼. 무인 항공기는 재산세 안 냅니다. 사람이 탑승. 그 다음에 선박, 배는 명칭에 관계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모든 배는 재산세 냅니다. 끝. 얘는 앞으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주택하고 건축물하고 토지 위주로 공부하는데 우리가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따로따로 나왔죠. 그러면 건축물에는 주택이 포함될까 제외될까? 그렇지. 바로 잘했어요. 당연히 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되는 거지. 이게 작년 기출문제 지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제외한다. 벌써 2가지 지문이 작년에 종부세에서 과세 기준이 6월 1일, 재산세에서 건축물의 범위 속에는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따로따로 썼으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더 이상 어떡하려고? 바로 이런 게 시험 문제 1년 내내 했는데 이것도 세법이 아니야. 이거는 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되는 거지. 이거 갖고 고민하는 분도 있대. 이게 무슨 뜻일까? 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일단 2가지를 공부합니다. 일반, 뒤에 나올 거예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상가 건물, 사무실 건물. 근데 우리는 상가 건물이라고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공장용 건축물. 원래 건축물은 3가지가 있어요. 영업용, 공장용.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주거용이 되는 거죠.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지만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물에서 제외가 되고 따로 뭘로 표시가 된다? 주택, 주거용만 주택. 그 다음에 영업용, 상가, 공장용, 공장.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안에는 영업용 건축물하고 공장용 건축물이 포함됐구나. 주거용은 따로 주택이라 하는구나. 요 용도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토지. 토지다 그러면 3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이거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토지다 그러면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로 나누는데 이건 나올 것이 거의 굉장히 뚜렷합니다만은 1월 달에 안 해요. 요거는 3월 달에 할 겁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엔 이거 빼놓고 나머지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이것만 듣다가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용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뜻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공식 들어봤죠? 그럼 과세 표준이 금액이야.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어떻게 된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갖고 접근하면 돼. 분리과세, 쓰레기 분리수거야. 따로따로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야. 그럼 적겠죠.
그럼 세금이 작아. 아, 분리과세는 제일 세금이 싸구나. 이렇게 먼저 접근해요. 별도 합산은 글자 그대로 합산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하는 거야.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하니까 분리과세보다 조금 더 금액이 커. 아, 세금이 좀 더 많구나.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야. 다 더해줘. 종합이 뭐죠? 어릴 때 명절 때 종합선물 세트 못 받아봤군요. 더 이상 이건 안 물어볼게요. 종합선물 세트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못 받아본 사람은 또 틀릴까봐. 그분 기운도 살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돼. 세법은 용어만 알면 돼. 종합합산 다 더해. 다 더하니까 금액이 제일 많아. 그럼 세금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먼저 금액으로 가지고 판단해요. 오늘은. 분리과세. 따로따로니까 금액이 적어.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별도로 지정된 것만 더해.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 종합합산은 다 더해. 그러니까 제일 비싸다는 얘기죠. 요래도 이해가 안 가면은 비장의 무기가 있죠. 먹는 걸 예를 들면 다 돼. 오늘 점심때 시간 있으셔? 내가 오늘 쏠라고 대출 받아왔는데 그럼 어떤 걸로 하죠? 한식 뷔페를 가죠. 1인당 10만 원. 그럼 여러분이 오늘 갔어. 그럼 나올 때 계산은 얼마 계산해야죠? 비싼 데를 못 가봤구만요. 여기에 6천 원, 7천 원 있는데 얼마 내고 와야 돼? 그렇죠. 10만 원씩 다 내고 와야 돼. 10만, 이게 분리과세야. 따로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너무 맛있어서 또 갔어. 그랬더니 여자분이 오늘 우리 남편 정년퇴직해서 퇴직금 받아왔으니까 오늘 여자분들 건 제가 쏠게요. 그럼 여자분들 것만 20분이다 그러면 얼마 내고 와야 돼요? 그죠? 그 정도는 돼야 식대죠. 200만 원 내고 오는 거야. 이게 별도 합산. 했더니 또 이분이 그래요? 나도 오늘 실업자 된 1주년 기념으로 내가 오늘 남자분들 거 쏘겠습니다. 남자분이 30명이야. 그러면 300만 원 내죠. 따로따로 내면 분리과세. 여자분들 것만 별도로 합산. 남자분들 것만 별도로 합산. 좀 이해가요? 노. 근데 이분이 다음날 또 가재. 오늘 이혼해서 위자료 미안하다. 말 잘못했어. 큰일 날 뻔했어. 위자료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골든벨 쏘겠습니다. 그럼 남자 여자분들 걸 다 합산해. 100명이다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1000만 원. 그 정도는 내야 식대죠. 위자료 많이 받았는데. 이게 바로 종합합산 개념이다. 먼저 세금 금액을 가지고 접근하면 쉬워요. 분리과세 제일 싸. 별도 합산 조금 비싸. 종합합산 많이 비싸. 그럼 이 토지는 땅이야. 어떤 땅들이냐 이렇게 공부하면 돼. 첫째, 농지. 항상 세법에서는 농사짓는 땅에 대해선 혜택을 많이 줍니다. 따라서 농사짓는 땅은 무조건 세금이 싸.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러니까 시골에 성묘 안 가시겠지만 요번에 좀 가서 논밭이 있다. 이거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다. 이렇게만 1월 달에 공부하시면 돼. 농지에는 어떤 게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되죠? 몇 개가 있죠? 농지법? 법 얘기해서 미안해요. 다른 과목도 못하네. 4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4가지를 농지라 한다. 그러니까 어디 지나갈 때 논이 보인다. 분리과세. 밭이 보인다. 분리과세. 과수원, 분리과세. 대관령에 놀러 갔다. 한우가 뛰어놀고 있다. 요거는 목장이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접근하시면 1월달 과정은 끝이에요. 이 모든 걸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공부할 때까지. 그럼 합산, 별도 합산은 뭐냐? 별도 합산은 사업용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다. 이건 여러분이 명절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젊은 친구, 운전면허증 있으시나요? 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면허증 있어요? 없대요. 그럼 이분이 뭐예요? 면허증 달라고 그러면 학원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학원은 강의실도 있지만은 S자, T자 코스 땅도 있죠?
그럼 저 땅, S차 코스 땅이 왜 필요한 거야? 학원 사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야. 그럼 그건 사업용이니까 뭐가 돼요? 별도 합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절대 외울 필요 없어. 판단해. 그 정도 판단한 능력은 되시잖아. 또 있어요. 우리 동네 택시 회사가 있어. 저녁에 가다 보니까, 아침에 가다 보니까 주차들이 많이 돼 있어. 어디에? 넓은 땅에. 그럼 저 땅은 왜 필요한 거야? 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차용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사업용이야. 그래서 이분이 면허를 땄어. 새 차 사이가 겁나.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에 갔더니 주차된 땅이 굉장히 많아. 이 땅들이 왜 필요할까?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용이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면허 따가지고 중고차 샀다. 그 다음에 사고 냈어. 사고 냈으면 카센터에 가죠. 거기에 보면 땅이 있죠. 뭐 수리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이 땅이 왜 필요한 거야? 사업하려고. 다 사업용이 되는 거죠. 이해가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하는 거야. 또 하나 슬픈 얘기가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개인 묘지는 세금 안 내요. 뒤에 배우겠지만 법인 묘지가 있습니다. 저 외곽 지역에 가보면은 무슨 공원, 남서울공원 이런 데 있죠. 공원이라고 해서 노는 땅이 아니고 거기에 뭐예요? 그 회사에서 야산 몇 개를 사.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걸 설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거죠. 무슨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요즘 수목장도 있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있어요? 납골당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땅들은 뭐야?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별도 합산. 그래서 공원묘원에 혹시나 가족 한 4분이서 절하러 가면 절할 때마다 이 땅은 내가 얼마씩을 주기 때문에 사업용이 된다. 사업용이니까 절하면서 이건 뭐가 되죠?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조금 비싸고 종합합산은 뭐냐? 비사업용이야. 여러분이 딱 봐도 그냥 놀리는 땅이야. 잡초가 무성해. 이거 놀리는 땅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제일 비싼 거야. 사람이 벌거벗은 걸 뭐라고 그러죠? 그럼 땅이 벌거벗으면? 그렇죠. 나대지는 뭐야? 땅에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종합합산이구나. 오케이? 바로 그렇게 보면 또 자갈밭, 잡종지 이런 것들도 놀리는 땅이다. 그 다음에 좀 외곽 지역에 바람 쐬러 갑니다. 노래 가사도 나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말이 초원이지 그냥 임야. 놀리는 땅이야. 그죠? 야산이 하나 있어. 놀리는 땅이야.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래서 요 땅은 사업할 때 필요하다. 별도합산. 요 땅은 놀리는 땅이다. 종합합산. 농지 나왔네. 분리과세. 이렇게 구별하면 50% 먹고 들어갑니다. 절대로 이건 외울래다 기절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페이지 수만 이렇게 많아. 그것도 글씨도 조그맣게. 그럴 필요 없어. 요렇게 1월 달에 접근하면요. 3월 달에 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토지 속에는 몇 가지가 구분되어 있다? 3가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별하고 있다. 바로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토지에는 3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맨날 한 게 이건데.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왔냐? 너무 유치해서 내가 작년에 잠이 안 왔어. 뭐냐?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분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도 내가 너무 많이 했어. A와 B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요거는 하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이게 함정이라고 그랬어. 올해도 설명할 건데 문제 풀 때 A와 B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요거는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옳은 설명이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항상 A에 대한 옳은 설명이야. 왜? 앞에 있는 건 먼저 보는데 이걸 틀리게 나오면 답을 너무 쉽게 찾잖아. 따라서 A와 B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요건 A에 대한 설명이야.
B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답을 많이 틀릴 거 아니야. 왜? 수험생들은 뜨문뜨문 읽으니까. 오늘이 1월달 개강반인데 어때? 문제풀이 특강하는 것 같아. 세법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뭐가 나왔냐.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1년간 지겹도록 배웠어. 근데 뒤에 뭐가 나왔냐. 주택이 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토지만 세 가지로 구분하지 주택은 주거용 하나뿐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구분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별한다. 맞아요 틀려요? 주택 때문에 틀린 거야. 이게 작년 지문이란 얘기죠. 표정이 무지하게 어렵네 이래. 해볼 만한 거죠.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뭐냐? 여기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박스로 해가지고 나열을 해놓고 섞어놓고 다음 중 종합합산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건 우리가 3월 달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재산세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문이 기출이 됐죠. 앞에서. 그렇죠? 6월 1일 나왔죠. 또 뭐가 나왔죠? 그렇지. 내가 얘기하면 뭐하겠어. 토지에 대한 구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웠다는 것. 그죠? 요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도 앞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세 과세 대상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5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중에 선박과 항공기는 비중이 없어. 그럼 세 가지가 중요한데 토지 구분은 체크. 세 가지가 있더라. 끝. 3월에 배울 거고. 그럼 요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것. 이건 건축물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영업용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끝. 그럼 얘만 공부하면 돼요. 요 주택에 대한 걸 공부하는데 주택에 대한 게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것은 우리가 하나씩 할게요. 먼저 복습해 볼까요? 밑줄 182쪽. 182쪽에 재산세 의의와 특징 나와 있죠. 양괄호 1번의 밑줄 지방세.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시군 구세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 바로 밑에다가 괄호 열고 특별시 구세 괄호 닫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에서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시세 구세다.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다 필요 없어요. 6번 재산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동그라미 물세. 인적사항을 고려하는 인세 성격이 있다. 인세라는 건 바로 밑에 하나 써놓으면 돼요. 토지만 인세예요. 인세라는 건 물건이 여러 개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걸 합산을 해서 몇 장의 고지서라고 그랬죠? 한 장. 그러니까 요거죠. 토지만 인세 한 장으로. 나머지 거는 물건별로 따로따로 여러 장의 고지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과세 대상을 일단 아셔야 되겠고 이 중에 토지는 몇 장의 고지서? 한 장.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9번 소액 징수면제. 뒤에서 배울 겁니다.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 그 다음에 10번 분할납부 물납. 11번 공부상의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면 뭐가 된다? 사실상의 현황이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 183쪽 됐고요. 184쪽의 과세 대상은 박스에 5개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나와 있죠. 나머지 것들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절대로 안 봐도 돼요.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안 봐도 돼. 좋죠? 뒤로 넘어가서 186쪽에 주택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이 경우에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그건 체크.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안 봐도 됩니다.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따로 썼으니까 제외가 되는 거지. 그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냐면요,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포함한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죠? 따라서 그건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하기 전에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첫째, 부속토지라는 게 있어요. 부속토지, 부속이라는 건 딸린 토지란 얘기죠. 우리가 주택의 개념을 보면은 주택은 뭐죠? 사람이 먹고 자는 건축물이죠. 근데 건축물만 주택으로 보면은 땅이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헬리콥터 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 속에는 일정한 토지도 부속 토지로 해서 주택에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가 세금적으로 볼 때 주택은 세금이 싸요. 농지하고 주택은. 근데 토지는 비싸요. 그럼 토지도 일정한 범위만큼은 부속 토지라고 그래서 무늬만 토지예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해. 따라서 딸린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내는 것이 아니라 주택분 재산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때 주택이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딸린 토지를 뭐라 그런다? 주택이라 얘기한다. 이거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다 똑같습니다. 이건 기본이야. 그래서 부속토지는 어디에 포함한다? 주택에 포함한다. 왜? 주택이 세금이 싸니까. 요 정도까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부속토지라고 그래요. 집을 들락날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땅. 그래서 세금이 쌉니다. 하다 보니까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면은 주택에 포함되니까 세금이 싸겠네. 그래서 악용을 할 수가 있죠. 야, 내가 집이 있는데 이만큼을 부속토지로 우길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금이 싸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범위를 정해놨어요. 이 범위는 양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는 땅값 비싸죠. 따라서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해서 5배. 아직 쓰지 말아요. 도시지역 밖에는 10배를 인정해. 땅값 싸니까. 근데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이 아닌지 경계가 애매해. 바로 동그라미 2번. 주택 부수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은 바닥 면적의 몇 배를 부속토지로 인정한다? 그렇죠. 바닥 면적이 여기 보이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다. 그럼 요거에 10배만 인정하는 거야. 나머지 토지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어렵게 계산 한번 할까요? 내가 땅이 얼마가 있느냐? 300제곱미터가 있어. 이걸 다 부속토지로 인정받느냐? 아니죠. 바닥 면적이 10이다. 10배면 100제곱미터는 토지가 아니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는 거야. 세금이 싸. 나머지 200제곱미터는 이건 너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이건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예요. 쉬워요.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근데 계산 문제보다도 시험으로 곧잘 나오죠.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몇 배? 10배. 그거 체크하세요. 이게 작년에 기출됐어요. 아깝죠?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릴까? 세법에서 난 참 내가 아무리 봐도 샤프해. 세법에서는 숫자를 틀리게 내면 무조건 10이야. 10. 10.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10만 차이가 나게끔 해. 20도 아니야. 요게 작년에 그럼 뭐로 나왔을까? 20배로 틀리게 나왔어요. 딱 10이 차이가 나는 거야. 또 앞으로 배우게 되면은 취득세도 그런 게 있어요. 100분의 90인데 틀리게 나오면 100분의 80으로 출제가 됐어요. 100분의 80이 정답이야. 그럼 시험에 뭘로 나와? 100분의 5. 이제
문제도 칠 줄 알아요? 대단히 신기하지 않아요? 이 표정이 뭐가 신기해? 눈치로 맞출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게 바닥 면적의 10배입니다 하는 게 옳은 건데 작년엔 바닥 면적의 20배로 틀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20배라고 틀리게 나온 거예요. 얘는 앞으로 몇 년간은 잠수 타고 안 나올 거예요. 이렇다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다 봐요. 작년에 출제된 게 다 이런 것들이야. 1년간 공부했으면 해볼 만한 문제란 얘기지. 됐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하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요 범위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과 겸용주택에 대한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출제가 안 됐어요. 다가구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이거예요. 101호, 102호, 103호 뭐 나오죠? 그럼 각각 독립돼서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공간은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101호 한 구 독립적으로 사용하니까 102호 한 구 모여서 다가구 주택이다. 따라서 얘는 각각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다가구죠. 외울 것도 없어. 101호, 102호, 103호 다가구 주택 각각의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겸용주택. 겸용이 뭐죠? 겸용? 예? 그렇죠. 밥솥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죽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그 용도가 똑같은 건데 그럼 겸용이라고 그러나 그것도? 이게 괜히 말 끊는다. 그렇죠, 그렇죠. 취사하고 보온하고 같이 쓴다고 그래서 겸용밥솥 이런 거 아닌가? 내가 얘기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 겸용. 그럼 여기서 부동산에서 겸용이라는 건 뭐냐? 주거용하고 비주거용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주거용은 영업용을 얘기합니다. 상가를 얘기하죠. 따라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같이 사용하는 주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구냐, 한 동이냐. 한 구다 그랬으면은 뭡니까? 한 구면 뭐예요? 상가주택. 시험에는 꼭 단층 주택으로 많이 나와. 대사 문제도 나오지만 요거예요. 자, 주거용이 70제곱미터, 상가 비주거용이 50제곱미터. 이럴 땐 비교해야 돼. 주거용이 크죠? 그러면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용이 비중이 크니까 상가도 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슬슬 또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요게 이제 개정이 아마 될 겁니다. 그건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 그 다음에 뭐냐? 한동 하던 거 마저 해야죠. 또 하나, 주거용이 70인데 비주거용도 70이야. 같죠? 같아도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 혜택을 주는 거야. 상가주택이다. 그러면 같거나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거용이 50제곱미터고 비주거용이 60제곱미터다. 그럼 주거용이 적죠? 적어도 주거용은 주택으로 본다 이게야. 이해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땅 중에서는 농지, 그 다음 건축물 중에서는 주택,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한 구다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게. 그럼 100분의 50 이상은 이 숫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니까 50%부터는 다 뭐예요? 주택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같거나 클 때는 이렇게 되겠죠. 같거나 클 때는. 만약에 적다 그랬으면은 따로 적어도 주택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한동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고층이죠, 고층.
이 중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상가, 여기서부터는 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그럼 주상복합은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주거용이 커요, 적어요? 주거용이 크죠. 상가는 한 3, 4층까지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주거용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죠.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들라고 그래, 적게 거들라고 그래? 많이 거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여기에 항구에 대입하면 무조건 주거용이 크니까 전부주택으로 봐. 세금 수입이 적어. 그래서 이 한동으로 나왔을 때는 주상복합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따로 처리해. 비교하지도 않아. 왜? 얘처럼 비교하면 다 뭐가 돼? 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주거용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는 상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동은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겸용주택이 포인트가 아니야. 한구냐 한동이냐 이거죠.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나옵니까? 한구 한동을 놓고 뒤에는 설명을 틀리게 놓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나오는 게 요거니까 요걸 정답으로 하려면 확률이 크죠. 한동은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바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한구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숫자가 없으니까 심심해. 재미없어. 그러니까 출제자는 요게 좋다는 얘기죠.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구 한동 신경 안 써. 숫자만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한구는 비교해야 되지만 한동은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이런 것이 186쪽에 동그라미 3번 주거용과 주거 이외의 용도 겸하는 건물, 여기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박스 1번의 동그라미 한동. 한동은 첫째 줄 맨 끝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뭘로 본다? 주택. 이 경우에 부속 토지는 나와 있죠. 이거는 세 번째 줄 중간에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딸린 토지를 계산할 때 겸용주택, 여러분 아파트를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에 사시죠? 몇 호? 왜 이러는데? 어딘지도 모르는데 몇 호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당황한 거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 같아요? 내가 어디 아파트라고 그랬어? 몇 동이라고 그랬어?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이거 설명하려는 게 도움이 필요한 거야. 저를 그렇게 봤어요? 몇 호? 201호? 201호. 주소는? 201호다 그럼 이분이 살고 있는 거 아파트에 땅이 있으면 이 중에 이분의 땅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아파트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럼 201호에 딸린 토지를 계산할 땐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되겠죠. 101호, 102호 나눠주는 걸 안분이라고 그래. 나눠주는 걸. 그럼 나눠줄 때는 비율이 뭐가 있느냐? 평수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평수. 평수가 넓으면 토지도 많이 지분이 있어. 평수가 좁으면 조금뿐이 안 줘. 등기권리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속 토지 계산할 때는 우리가 건물 면적의 비율로 나눠준다. 나눠주는 걸 뭐라 그런다? 안분한다. 상식적으로 딸린 토지 아파트 계산할 때는 면적이 넓으면 땅도 많이 가져가. 면적이 좁으면 조금 가져가. 그래서 건물 면적의 비율로 나눠준다. 항상 딸린 토지 계산할 때.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한구. 한구다 그랬으면은 첫째 줄 끝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주택에 대해서는 부속 토지 포함한다. 그 다음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몇 배? 10배. 그 다음 다가구 주택은 각각 한 구의 주택,
겸용주택은 한 구면 비교하지만 한 동은 따로따로. 요것들은 어디서 또 나오냐?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면 좀 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대상 5개 중에서 주택에 대한 걸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